황영웅의 공중파 복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MBN이 나서야 한다. 침묵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바라본 시청자들의 시각. 황영웅은 개인이 만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전국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한 사람의 재능이었지만 그 재능을 전국에 증폭시킨 것은 방송, 바로 MBN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중저음, 흔들림 없는 무대, 99% 우승이 기정사실화되던 순간까지 황영웅은 MBN 오디션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쏟아졌고 검증보다 빠른 여론과 미디어의 난타 속에서 그는 자진 사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퇴장은 정말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조가 만들어낸 강요된 침묵이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복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결자해지, 즉 시작한 곳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MBN은 그를 국민 앞에 세웠고 논란 앞에서는 충분한 설명도 정리도 없이 물러섰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며 방관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공중파 복귀는 특혜가 아닙니다. 사실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최소한의 책임 이행입니다. 황영웅의 선택은 그 자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할 문을 여는 것, 그 결자해지를 할 주체는 그를 만든 방송사 MBN이어야 합니다. 황영웅의 공중파 복귀는 동정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며 그 책임은 시작한 곳에서 끝내야 한다. 사건의 시작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다. 황영웅 논란을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성 문제로만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그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황영웅은 어느 날 갑자기 대중 앞에 나타난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이름과 얼굴, 음색과 서사는 MBN의 트롯 오디션이라는 공적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지고 증폭되었다. 전국 단위의 방송, 반복 편집되는 무대, 심사위원회 극찬, 그리고 우승 후보라는 공식화된 서사. 이 모든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구조의 결과였다. 방송은 단순한 중계자가 아니다. 방송은 선별하고 부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권력을 가진다. MBN은 황영웅을 선택했고 그의 중저음을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시청자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선발의 책임만이 아니라 논란이 발생했을 때의 설명 책임, 사실을 정리할 의무, 그리고 개인이 구조 속에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순간 구조는 한 발 물러섰다. 검증은 충분했는지, 정리는 명확했는지, 대중에게 제공된 정보는 균형 잡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끝내 공론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자진 사퇴라는 말 한 줄과 사라진 무대였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오디션의 최종 우승 후보가 정말로 아무런 구조적 압박 없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었을까? 개인의 선택으로 포장된 그 퇴장은 실상 구조가 만들어낸 출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의 책임 문제로 전환된다. MBN은 황영웅을 만들었다. 그를 상징으로 세웠고 이야기의 중심으로 배치했다. 그렇다면 논란 이후의 처리 또한 개인에게 전가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시작이 구조였다면 그 마무리 또한 구조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결자해지라는 말이 이 사안에서 피할 수 없이 등장하는 이유다. 심사위원과 대중의 시선, 실력이 상징으로 변하는 순간 트롯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의 한마디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그 말은 방향을 정하고 인물을 만들며 대중의 인식을 규정한다. 황영웅에게 쏟아진 심사평은 일관됐다. 보기 드문 중저음, 완성형, 이미 가수다. 이 반복된 언어는 곧 메시지가 되었다. 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심사위원의 극찬은 실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한 인간을 무대 위의 상징으로 고정시킨다. 그 순간부터 황영웅은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우승해야 할 존재, 흠이 없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다. 무대 위 한 소절의 흔들림조차 왜 예전 같지 않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왔고 사소한 논란도 역시 뭔가 있다는 해석으로 증폭되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기대가 만든 구조적 압박이다.
방송은 이 기대를 알고 있었다. 알고도 활용했다. 극적인 편집, 반복되는 찬사, 우승이 가까워진다는 암시적 연출은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수는 결함이 되고 의혹은 죄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방송은 이 과도한 기대를 조절했는가? 균형은 없었다. 찬사는 넘쳤지만 인간적인 여지는 허락되지 않았다. 황영웅은 실력자로 보호받기보다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징으로 소비되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논란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상징은 설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징은 방어보다 교체가 쉽기 때문이다. 대중은 분노했다기보다 실망했다. 하지만 그 실망은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방송이 만들어낸 기대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결국 황영웅은 노래로 평가받지 못했다. 사람으로도 평가받지 못했다. 그는 기대의 총합으로 심판받았다. 이 지점에서 책임의 방향은 다시 분명해진다. 실력을 상징으로 만든 주체, 기대를 압박으로 전환시킨 구조, 그 구조를 설계한 곳은 개인이 아니라 방송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한 참가자의 탈락이 아니라 공적 플랫폼이 만든 시선의 실패로 읽혀야 한다. 내적 동기와 압박 선택처럼 보였던 결정의 이면. 무대 위에서 황영웅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저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며 그의 노래는 매회 완성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무대 밖에 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표정은 무거워졌으며 인터뷰는 조심스러워졌다. 이 변화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대가 만들어낸 압박의 결과였다. 황영웅의 동기는 단순했다. 노래로 인정받고 무대에 서고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고 싶다는 욕망. 그 동기는 오디션이라는 구조 안에서 건강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실력은 곧 상징이 되었고 상징이 된 순간부터 그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때부터 내적 동기는 변질된다. 잘 부르고 싶다는 마음은 실수하면 안 된다로 바뀌고 노래로 말하고 싶다는 열망은 말을 아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바로 성과 압박이 개인의 판단력을 잠식하는 과정이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황영웅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설명하고 버티는 것, 다른 하나는 물러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둘러싼 조건을 살펴보면 자유로운 결정이라 부르기 어렵다. 설명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없었고 방송은 침묵을 유지했으며 여론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상 하나로 수렴된다.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것. 그래서 자진 사퇴라는 말은 형식상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이 만든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비겁함이나 책임 회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구조적 압박 속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였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났고 동시에 프로그램과 주변을 더 흔들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침묵은 구조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내적 동기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묻게 된다. 이 선택을 여기까지 몰고 간 것은 누구였는가? 황영웅은 결정을 내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정의 환경을 만든 것은 그 개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왜 그가 물러났는가 보다. 왜 그가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다시 한번 공적 플랫폼의 책임이 놓여 있다. 경쟁자와 비교되는 존재감 유일한 개인에서 대체 가능한 서사로. 트롯 오디션의 본질은 경쟁이다. 그러나 그 경쟁은 언제나 실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송은 경쟁자를 나열하는 동시에 서사를 비교하고 교체한다. 황영웅은 오디션 초반부터 분명한 위치를 부여받았다. 중저음이라는 차별화된 음색, 이미 완성된 가창력, 그리고 지금 바로 데뷔해도 된다는 평가. 그는 경쟁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도착한 결승선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비교가 작동한다. 바로 기존 트롯 오디션 우승자들과의 암묵적 대조다. 특히 이미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 성공을 거둔 타방송 우승자의 존재는
황영웅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되었다. 이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론과 미디어 담론 속에서는 끊임없이 작동했다. 또 다른 영웅의 탄생인가? 기존 영웅을 넘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기대를 키웠고 동시에 황영웅을 개인이 아닌 서사의 부품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 서사가 언제든 교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방송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이야기는 다른 인물로 이동한다. 한 상징이 부담이 되면 새로운 상징이 필요해진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여론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영웅은 더 이상 유일한 참가자가 아니라 교체 가능한 우승 서사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순간 개인은 가장 취약해진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방송은 이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으로 방관했고 그 침묵은 비교와 추측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황영웅은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서사 교체의 시점에서 탈락한 인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시 반복된다. 이 비교 구조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이 교체 가능한 서사를 설계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개인이 아니다. 경쟁을 서사로 만들고 서사를 상품으로 소비한 구조다. 그래서 이 사안은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밀린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이야기보다 가벼워진 순간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 세워진 플랫폼은 비교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중의 반응과 미디어 난타 의혹이 사실이 되기까지 논란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짧은 문장, 익명의 제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이야기가 어떤 구조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의혹은 사라지기도 폭주하기도 한다. 황영웅의 경우 구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과도한 기대, 상징화된 이미지, 그리고 99% 우승이라는 공식화된 인식. 이 위에 의혹이 얹히자 검증보다 확증 편향이 먼저 작동했다. 미디어는 빠르게 반응했다. 의혹 제기, 논란 확산, 여론 악화라는 제목들이 연쇄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렸다. 사실 확인은 충분했는가? 반론의 기회는 공정했는가?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속보 경쟁 속에서 맥락은 사라졌고 의혹은 단어 몇 개로 요약되었다. 이때 대중의 감정은 단순해진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분노로 전환된다. 분노는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 분노는 결론을 원한다. 그래서 마녀사냥은 악의적인 의도보다 구조적 조건에서 발생한다. 사실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침묵이 계속될수록 가장 불리한 해석이 사실처럼 굳어진다. 여기서 다시 책임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해명이 아니라 플랫폼의 정리였다. 사실관계의 범위,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의 구분, 향후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 그러나 MBN은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공식적 설명은 최소화되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추측과 단정, 그리고 여론 재판이었다. 결과적으로 황영웅은 법적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미 사회적 판결을 받은 셈이 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공정했는지의 여부보다 그 판결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다. 절차 없는 결론은 정의가 아니라 소모다. 대중은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방향을 안내할 공적 책임자는 부재했다. 방송은 만들 때는 적극적이었으나 무너질 때는 한 발 물러섰다. 이 지점에서 자진 사퇴는 다시 해석된다. 그것은 논란을 끝내기 위한 가장 빠른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가장 공정한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남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향해 던져져야 한다. 위기와 자진 사퇴 개인의 결단인가, 구조의 출구인가. 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좁다. 설명하려 하면 변명이 되고 침묵하면 인정으로 읽힌다. 기다리자니 여론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간다. 이 국면에서 자진 사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선택처럼 보인다. 개인에게는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플랫폼에는 즉각적인 리스크 차단 장치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은 선택의 자유도다.
자유로운 선택은 대안이 동등하게 열려 있을 때 가능하다. 공식 설명의 장, 사실관계 정리의 절차, 시간을 벌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선택은 결단이 아니라 출구 안내에 가깝다. 자진 사퇴라는 형식은 책임을 개인에게 정리해주는 동시에 구조의 책임을 흐린다. 사람이 물러났다는 사실만 남고 왜 그 지점까지 왔는지는 공백으로 남는다. 이 공백은 곧 해석으로 채워진다. 대중은 사퇴를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미디어는 다음 이슈로 이동한다. 그러는 사이 가장 중요한 질문. 절차는 공정했는가, 보호는 충분했는가는 사라진다. 여기서 결자해지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결자해지는 다시 세우라는 요구가 아니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청이다. 사실관계는 어디까지 확인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 시점에 사퇴가 유일한 선택처럼 되었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 없다. 공적 플랫폼의 질문에는 공적 플랫폼이 답해야 한다. 황영웅의 사퇴가 논란을 종결했을지 모르나 책임을 완결하지는 못했다. 종결과 완결은 다르다. 종결은 멈춤이고 완결은 설명이다. 설명이 없으면 같은 구조는 반복된다. 다음 참가자에게 다음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잦은 사퇴가 필요해질 뿐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복귀의 선언이 아니라 정리의 책임이다. 침묵이 아닌 설명, 회피가 아닌 절차, 방관이 아닌 결자해지다. 황영웅이라는 이름에는 우연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상징이 된 데에는 명백한 구조의 선택이 있었다. 중저음의 실력은 사실이었고 그 실력을 전국의 기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방송이었다. 이름은 서사가 되었고 실력은 기대가 되었으며 기대는 압박이 되었다. 그리고 압박의 끝에서 운명처럼 보이는 결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운명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 운명처럼 보이는 결말 뒤에는 언제나 힘의 배치가 있다. 누가 조명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누가 설명을 포기했는지가 결과를 만든다. 이 사건을 개인의 성공과 실패로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친다. 그 교훈은 이것이다. 공적 플랫폼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사람을 보호할 책임도 가진다. 선발의 공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논란의 국면에서 사실을 정리하고 시간을 벌고 절차를 설명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말은 이 사안에서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다. 시작한 곳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 만든 서사를 끝까지 설명하는 것, 그리고 개인에게만 짐을 떠넘기지 않는 것. 공중파 복귀는 특혜가 아니다. 누군가를 다시 세우라는 요구도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정을 정리하라는 요청이며 설명되지 않은 공백을 설명하라는 촉구다. 그 문을 열어둘 수 있는 주체는 그를 국민 앞에 세웠던 곳, 그 서사를 설계했던 곳, 바로 MBN이다. 이 사안은 한 가수의 복귀 여부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오디션, 다음 참가자, 다음 논란 앞에서 방송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사람을 이야기로 쓰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야기를 책임지는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결자해지의 선택이다. 황영웅의 공중파 복귀는 동정의 문제가 아니다. 여론전도 아니다. 결자해지의 문제이며 공적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곳은 그를 가장 먼저 국민 앞에 세웠던 MBN뿐이다. 황영웅의 공중파 복귀 논의는 동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며 그 원칙을 증명할 책임은 시작한 플랫폼에 있다.